자, 이제 이어서 351페이지에 있는 특별법상의 특약 등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각종 지금 봤던 이제 환매 특약이라든지 각종 뭐 금지사항 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밖에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법률로 약정 등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몇 개 있냐 정도만 이제 개괄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했을 때 하는 것들인데 일단은 요거는 최근에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오른쪽에 그 353페이지에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기 해가지고 2014년 9월 달에 바뀐 거 요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 얘기를 보시면요. 일단 원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기가 어떤 게 있나 보시면 돼요. 먼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으로 가본의 국유재산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대한 특약 등기. 예컨대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그죠? 소유권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금지사항 같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보실까요? 넘겨보세요.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국유재산에 대한 55조 1항 1호에 의한 국유재산을 양도받고 양형하고 소유권 등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등기에 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걸 내용을 아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가본이었었고요. 나본. 다음에 3번의 매립 변경 매립 목적.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에 소유권 제한 부기등기가 있고요. 이건 이미 봤어요. 주택법상 각종 금지사항 부기등기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본에 대한 전매 제한 금지. 자, 우리는 거기에 있는 양가로 2번만 펼치시고요. 주택법상 부기등기 말소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매 제한에 대해서 그러면 전매 제한을 10년이다.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10년이 경과하면 현재의 소유권 명의인이 그 경과 사실을 증명해서 금지사항에 대한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것이죠. 신청주의입니다. 그 밖에 마번의 임대주택, 그리고 4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금 이제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뭐죠?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해서, 저당권 설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넘어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본에, 이것도 뭐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지 개선을 하면서, 주민 지원 법률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예컨대 양가로 1번에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앞으로 부기 등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등기와는 주민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을 주는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아마도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그 땅을 양도 제한권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없다. 그런 사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에 주차장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역시 뭐 말소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시는 거예요. 357페이지에 3번을 펼쳐 놓으시고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자, 요 세 가지는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사실 기억하시면 되는데, 과거의 그 공장법이라는 것이 요 가본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장이란 말 안 쓰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본제압, 또 보조금에 대한 예산 관리에 대한 제한 자본제압,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보상 법률에 따른 환매권, 특히 요 공장, 보조금, 환매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공장, 보조금, 환매 이런 것들은 이런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안 되구나.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번에 쭉 있는데 뭐 내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서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신탁 등기를 좀 보고 이제 마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요 신탁법이 이제 전면 개정돼 가지고 최근에 바뀐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신탁 등기 제도가 이제 다양하게 과거에 뭐 재건축, 재개발 그런 데만 써먹던 것을 개인이 이걸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최근에 바뀐 거 위주로 좀 보시면서 기출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자체를 전부 다 하는 곳 사실 맞는데 일단은 개념하고 몇 가지 바뀐 것들만 제가 보겠습니다. 신탁법 2조를 보시면요. 신탁의 정의라는 게 나옵니다. 정의.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가 수탁자가 돼서 신임 관계에 기초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심지어는 이제 영업이라든지 지적 재산권 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하면서 수탁자라고 하여금 일정한 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의 관리, 처분, 운영,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한 행위를 하는 관계다. 법령 관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 일단 A라는 사람하고 B하고 신탁 계약을 합니다. 그죠? 신탁 계약도 설정이죠. 그래서 이때 이 A가 이제 위탁자가 되고요. 수탁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는 지금 부동산 신탁에 국한돼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요, 이 위탁자가 A가 B한테 어떤 부동산에 관한 자 소유권을 이전하고요, 그죠? 이전하면서 이때 이전은 완전한 이전이죠. 완전하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A가 B에게 이렇게 등기를 해주고요. 그죠? 여기다가 그죠? 일정 목적 신탁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하라라는 계약을 했죠. 계약을. 그죠? 예, 그런데 남편이 처한테 집을 주되 이걸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달라 하든지. 그래서 일단은 위탁자라는 개념이 있고 수탁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제3자한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탁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익은 위탁자한테 줄 수도 있고, 수익자, 그죠? 줄 수도 있고, 3자 다 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말하고요. 보시면 일단 거기 보시면 거기에 신탁의 설정은 지금처럼 계약에 의한 것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최근 시험에서는 유언 신탁이 있고요. 또 그리고 뭐냐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이제 아실 것 같고. 자, 유언은 뭐냐면 A가 자기가 사망하면 그때 그 집을 그저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은 A한테 B로 넘기지만 그 사망하면 주겠다. 한마디로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 그죠?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그러면 A가 예컨대 2013년에 유언했습니다. 사망한 건 2015년이에요. 4월 5일 날. 그러면 이 유언에 의한 것은요. 이 유언은 요때 2015년 4월 5일 날 가야만이 그죠? 얘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유언 대용 신탁. 이건 뭐냐면요. A하고 B 간에 이건 유언이고요. 유언이라는 단독행위고 요거는 A와 B 간에 유언 대용이라는 신탁 계약서를 쓴 거야. 이건 계약서. 대용은.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내가 유언을 하지 않고 그죠? 예컨대 우리가 아까 2013년 5월 7일 날 2015년 5월 7일이다. 그럼 5월 7일 날 계약을 하고 유언 대용으로 유언 대신에 신탁으로 유언을 대신해서 신탁 계약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요 B는 사망할 때가 아니고 요 계약하고 소유권 등기할 때 이제 B 거예요. 아까와 다릅니다. 이거 사망 시간이고 계약 당시예요. 따라서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라는 것인데요. 보세요. 첫째는 유언 대용 신탁은요. 마치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보세요.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망하기 전에 내가 딸한테 어떤 걸 주고 싶어. 그러면 딸한테 주려면요. 딸한테 주는 방법은 매매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건 분역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증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는 자녀한테 줄 때는 5천만 원이라는 공제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만 줄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이상을 줄 때는 증여세가 뭐 1억에 10%, 2억에 20%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러면 그죠? 그럼 몇 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천만 원 세금을 내지 않고 요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또 이러이러한 요건을 다를 수도 있어. 편해요. 내가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계약을 자세히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 효력이 이때 발생하는 거. 또 하나는 신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A에서 B로 넘어가면요. 일단은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그래서 혹 잘못됐을 때는 요 집이라도 보존하겠다. 그러면요. 일단 A에서 B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났어요. 부도가 났을 때도 이 A가 B에게 넘긴 요 신탁한 거에 대해서는 A의 채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나 심지어 세금에 대한 압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A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즉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라는 일체의 압류, 가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유권은 B권이니까 A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채권자들은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건 이미 빚이 생기기 전에 넘겼기 때문에 사행위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신탁은 자기 재산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신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신탁. 뭐냐면 A가 A한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곧 수탁자입니다. 다시 한번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건 공정증서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어디 있냐면 보세요. 어디 있냐면 보세요. 362페이지 보시면요. 362페이지에 있는 2번을 보시면 그게 위탁자 선언에 의한 신탁, 신탁법 3조라고 3호. 읽어볼까요? 위탁자 선언에 의한, 자, A라는 사람이 선언을 해요. 내가 신탁하겠다고. 자, 362페이지입니다. 2번. 위탁자 선언에 의한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의 목적, 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적어보세요. 자기를 수탁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수탁자로 선언을 해. 그게 뭐죠? 그게 써놓으세요. 자기 신탁이고 법률에서는 위탁자 선언에 의한 신탁입니다. 이걸 자꾸 물어봐요. 그죠? 이게 뭐냐?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공정증서로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신탁은 공정증서로 할 수 있어요. 볼까요? 자, 위탁자 선언에 의한 신탁은 목적, 재산, 수익자 등을 써서 그 신탁계약서를 모아놓은 곳이 신탁원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위탁자 선언을 해. 그렇게 해놓으면 신탁하고 신탁자에 대한 권리 변경 등기를 한 장으로 일괄 신청을 하는데, 물론 이때는 A만 하는 거니까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죠. 소유권 이전인데 단독 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등기 목적은 신탁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한 번 더. 신탁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고요. 그 등기 원인 날짜는 신탁 계약서 날짜. 그리고 쓰는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거기 2012년 1월 9일 날 샀어요. 매매로. 김우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2억에 샀던 그 집을 거기 신탁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그죠? 신탁 뜻의 등기, 그 목적으로 2012년 3월 4일 날 신탁을 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수탁자가 김우리가 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등기 된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A가 자기 사업할 때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그죠? 해서, 곧 보시고. 또 하나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렇게 수탁자 B가 이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해서 재신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신탁 됩니다. 바뀌었어.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아마 몇 년 동안은 제가 말하는 그 바뀐 거가 나올 거예요. 옛날에 거가 아니고 바뀐 것만. 그죠? 자, 재신탁은,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됐죠. 수탁자가 위탁자가 돼서 다시 또 주는 거야. 다시 수탁자에게 신탁해서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신탁입니다. 즉 수탁자가 위탁자가 돼서 주는 거 말아요. 자, 이것은 신탁법 3조 5항에 있는데, 우리가 타인에게 그 신탁 재산을 설정하는 신탁, 이게
그죠? 재신탁에 대한 신탁 등기는 역시 재신탁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목적은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이고 날짜의 계약서는 몇 월 며칠 재신탁 해서 보실까요? 밑에 지금 3번 소유권자가 2012년 3월 4일 날 대한부동산 신탁회사였어요. 그러면 대한부동산이었었는데 이거를 7월 20일 날 자기가 위탁자가 돼서 한국부동산 신탁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게 그리고 원인은 재신탁인데 과거에 재신탁 안 됐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탁법 27조, 신탁법 27조에 처분 신탁 있어요. 처분 신탁. 오른쪽에 있죠?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처분 신탁. 볼까요? 자, 신탁 재산은 물상 대유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탁 재산, 신탁을 맡긴 거가 지금처럼 부동산, 돈도 되겠죠?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그 밖에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은 즉 수탁자가 얻은 것은 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예컨대 수탁자 A가 B에게 그죠? 돈을 맡겼어요. 돈을.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땅, 그죠? 그걸 처분하고 산 땅, 그것도 신탁자산이죠. 예컨대 신탁자산으로 금전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줘가지고 제3자한테 사라 가지고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개 신청서로 하는데 그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이죠. 요게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이에요. 약간 여기 보면 약간 이해 안 되실 분도 있을 텐데, 자, 이번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여기서 A1입니다. A1부터 A50번까지 50명이 지금 무주택 조합이죠.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B라는 수탁자를 만들죠. 조합 같은 거 만들겠죠.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네가 맡겨가지고 이렇게 돈을 맡기죠. 이렇게 쭉 맡겼습니다. 맡겨서 여기서 한 20억을 가지고 한 50개 정도 집을 줄 수 있는 땅을 부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요 수탁자가 물론 이때는 금전에 대한 신탁입니다. 금전. 얘가 가죠. 그래서 K1한테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50명이 다 가면 좀 그러니까 그죠? 가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K1에서 뭐하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그죠? 등기하죠. 그럼 요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죠. 근데 요렇게만 등기해 놓으면요. 이건 마치 B 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 B로 넘긴 것이 요 신탁재산 처분으로 한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것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신탁 등기를 씌워 놓으면 요건 비개인 게 아니고 그 신탁 재산을 누군가의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소유권이다. 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한 관리는 신탁 목적 범위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등기 목적이 보세요. 이 소유권, 자, 앞에 소유권 이전이고요. 자, 소유권 이전이고요. 그 뒤에가 신탁은 신탁인데 무슨 신탁? 어떤 신탁 재산 처분을 통해서 얻은 신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권리자는 누굴까요? B죠. 소유권자는 B니까. 그래서 권리자 및 수탁자로서 B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K왕과 거래합니다. 그래서 B가, 이게 신탁이란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만약에 보세요. 그럼 K왕과 B가 요 매매에 대한 등기만 하고 신탁 등기 안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그죠? 요 위탁자들이, 야, 너 왜 신탁 등기 안 하냐? 그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세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신탁 등기를 동시에 원래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만 하고 신탁 등기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떨어져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B가 그래도 안 했을 때는 여기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어요. 요게 그 유명한 신탁 등기 대위예요. 대위. 그죠? 그래서 자, 보실까요? 그 넘겨서 364페이지에 4번에 있는 위에입니다. 다만 그 K, 즉 제함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B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만 했어. 근데 그때 수탁자는 물론 단독으로 나중에 신탁 등기만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하는 등기. 즉 이것을 신탁 등기만 대위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총론에서 대위할 때 신탁 등기 대위자 그거예요. 물론 그 등기 목적은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만 그 신청서의 내용으로 제공을 하겠죠. 자, 이제 그리고 또 바뀐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용어만 보세요. 4.3조에 신탁 재산을 가져오는 것도 있다. 그죠?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가져와라. 그 우리는 회복이다, 반환이다 말을 해요, 표현은. 그래서 옛날에 복구라는 말 썼는데 지금은 복구 신탁인데요. 용어를 지금은 회복이다, 복구란 말도 옛날 같으니까 회복이다, 반환이다, 마치 원상회복처럼.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B란 사람이 그 수탁자가 자기 임무에 위반해서 오히려 그 돈을 막 씁니다. 그죠?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또는 신탁재산이 뭐 줄어들거나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위탁자나 수탁자나 다른 수탁자 등이 그 수탁자에게 원상회복 청구를 해서, 그래서 원상회복 가져오는 걸 우리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복 반환된 거다 말을 해요. 그죠? 물론 이때 수탁자의 의무 위반으로 신탁부동산이 처분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신탁 등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 소유권 등기하면서 신탁 등기를 한 건으로 해야겠죠. 물론 이때 등기 목적은 앞에 소유권 이전은 똑같고 뒤에 신탁 재산 회복 또는 신탁 재산 반환으로 한 신탁, 그러면 이건 반환됐구나 알 수 있죠. 그죠? 물론 이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고 즉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 다음에 나중에 신탁 등기만 할 수 있다. 그때도 신탁 등기만 신탁 재산 반환 회복으로 한다.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담보권 신탁. 자, 이번에는 이 담보권이란 말은 이제 이게 담보 신탁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탁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예컨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어떤 K1 은행에다가 그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죠? 대출을 받아서 예컨대 뭐 2억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A가 설정자가 되고 소유자가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돼서 계약을 하고 그 설정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죠. D번호는 설정 등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채권을 지급 안 하면요, K은행은 임의경매를 놓아가지고, 그죠? 뭐 6개월 이상 걸려야지 또 배당 받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특히 뭐 규모가 큰 거를 할 때는 불편하니까 아예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담보신탁제도를 이용하자. 즉 아까는 소유권이 전형이지만 이번엔 담보권전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탁자가 물론 위탁자 소유권이나 제함자 소유권이나 어떤 위탁자 소유나 제함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즉 수탁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탁자가 저당권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근저당권을 우리가 신탁재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원래 채권자는요, 수익자로 줍니다. 이게 담보권 신탁 등입니다. 따라서 자, 이번에는 자, A가 그죠? 채무자입니다. 소유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B가 요게 수탁자입니다. 얘한테 그죠? 담보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는 그죠? Y예요. 그죠? 됐죠? 그러면 일단 A, B 사이 이제 A 동산에 대해서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죠? 제1차 가장 수익자 이 채권자를 그죠? 얘를 수익증권 준 거예요. 수익증권을 그죠? 여기서 100억을 빌리고 그죠? 분양 건물을 100억을 빌린 다음에 그죠? 여기서 이걸 다 주고 돈은 여기서 쏴주고 그죠? 은행에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담보 신탁 등기인데, 그러면 이때 담보권 신탁 등기는 그 원인으로서 뭐죠? 저당권 등기가 들어간 겁니다. 즉 저당권 등기하고 신탁 같이 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 저당권 등기하고 그 신탁 등기를 같이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개념만 보시고. 네. 그 등기부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소유권 이해 등기에 보세요. 1번 저당권. 그러니까 요거는 저당권 등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신탁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요것은 지금 대한부동산 신탁이라는 게 수탁자이면서 저당권자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수익자는 그 신탁 원부에 보면 나와 있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시험에서 이제 네 가지인데, 자 다시 한번 위탁자 선언에 의한 자기신탁, 재신탁, 그다음에 처분신탁, 담보신탁, 요 네 가지를 요즘에 매년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보시고 몇 가지 본 다음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60페이지에 신탁 등기의 원칙이죠. 일단 신탁은 일단은 그 수탁자의, 물론 수탁자 명의로 하지만 수탁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 고유 재산이 아니고 신탁 목적에만 쓰는 거다라는 것을 공시하는 겁니다. 공시. 지금 교재가 좀 360페이지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번에 이러한 신탁법상 신탁 등기는 뭐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일단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상 명의신탁과 달라요.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또 3번에 잘 보세요. 최근에 이런 것들은 과거의 소유권 등기뿐만 아니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보존 등기나 아까처럼 설정 등기도 가능하게 됐다. 별치시고 이게 지금 보존 등기를 위해서 아까처럼 설정을 위해서도 신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뀐 것들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처음에 하는 신탁은요, 보세요. 박스에. 우리가 이제 신탁은 특히 수탁자가 2명 이상 있어. B와 B2다. 그러면 이 수탁자가 2명이면요. 이거는 공동 수탁자인데, 교재 보시고, 예. 지금 360페이지입니다. 박스에 있는 거. 360페이지, 60페이지. 예. 앞으로 왔습니다. 예. 자, 3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탁 설정 등기인데, 얘는 지금 수탁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신청서에 뭐죠? 지금 신청서에 뭐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A가 B1, B2다 그러면 이 B1, B2는 이 공동 수탁자인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요 A라는 그 신탁 관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니까 이게 뭐죠? 일종의 조합으로 보는 거예요. 조합으로. 그래서 거기 B1, B2는 합유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는 신탁 등기라든지 전문들은 일반적으로 신탁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하고 신탁을 거기 목적을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을 공동 신청이면서 우리가 동시에 한 장에 씁니다. 한 장에 쓰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음 페이지 뭐 처분, 회복, 반환 다 똑같아요. 소유권 이전 및 회복 반환 똑같습니다. 물론 거기 4번에 2번에 오른쪽에 수탁자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361페이지죠. 수탁자가 경질됐을 때도 우리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새로운 수탁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신탁 원부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4번에 있는 신탁 말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신탁 사업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요. 다시 이제 원래 이 소유자에게 주거든요. 그럴 때 4번에 신탁 등기에 대해서 돌아갈 때 그럴 때 말소도 우리가 그 신탁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서 신탁 등기 말소를 같이 공동을 합니다. 공동. 그래서 원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귀속이라 한다. 귀속.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겠습니다. 신탁 행위, 선언 다 봤죠? 재신탁 우리가 그리고 여기 목차가 지금 363페이지 4번이었죠. 4번이 처분 신탁이고 하나씩 밀렸네요. 다음 페이지 회복과 반환이 이게 5번 이게 좀 밀려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보 신탁까지 6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첨부 정보 해가지고 이제 어디 있습니까? 지금 365페이지에 첨부 정보의 특칙.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각종 신탁 계약의 내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탁 계약의 내용으로서 그런 장부로서 신탁 원부란 말을 쓰는데요.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해서 제공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컨대 여러 필지에 대해서 한 개의 신청으로 신탁 등기할 수 있지만 각 별치고 보세요. 각 물건별로, 즉 각 부동산별로 신탁 원부를 하나,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물건별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탁 원부는 우리가 등기부와 같이 이것도 역시 영구보존문서인데, 이런 영구보존문서라기 때문에 전자로 해야 됩니다. 전자서면으로. 그런데 밑에 자연인, 일반 개인과 법인 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탁 원부에 대해서는 저 끝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드시 전자문서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 신탁계약서인데요. 신탁계약서에는 거민을 받아라. 거민을 가번에 이런 신탁계약서에 대해서는 거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위 신청에 대한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였냐면요. 7번에 유한 책임신탁. 이것도 이제 얘기가 있는데, 유한 책임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념만 보세요. 개념만.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탁은 우리가 이제 A가 지금 B한테 맡기면서 이런 신탁 사업을 위해서 B한테 그 사업하는 동안에, 그죠? 소유권을 넘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최근에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B한테 맡겨서 하는데 이러한 토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재산 처분에 대해서 B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보세요. A가 B한테 맡긴 게 10억입니다. 10억이라도, 그죠? 맡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예상치 못한 손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탁 재산은 10억인데 책임을 지는 것은 막 100억 질 수도 있고 5억 질 수도 있어. 10배 이상. 그래서 이 수탁자를 어떤 경우는 자기가 받은 만큼, 한마디로 받은 만큼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철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수탁 받은 만큼만 책임을 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유한 책임 신탁이야.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이 사람이 그러면 요 유한 책임, 즉 받은 만큼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요 신탁 재산을 등기를 해놔가지고 요 범위에서만 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한 책임 신탁 등기는 뭐예요?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7번에 유한 책임 신탁은 신탁 행위로 인해서 수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되는데, 요것을 무한대가 아니고 신탁 재산만큼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한 책임 신탁을 계약할 때는 신탁법 126조에 따라서 유한 책임 신탁을 계약이 아니고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다 알아요. 그죠? 됐죠? 왜 별치해 놓으시고 보세요. 따라서 요 124조에 따라서 유한 책임 목적 부동산, 즉 유한 책임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유한 책임 신탁 등기 되었다는 것을 제3자에게 공개해야 되라. 그게 뭐죠? 즉 그런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고민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 내가 빚이 많으면 내 재산을 제3자한테 신탁 등기하면 되겠네. 그럼 앞으로 뭔 세금도 안 들어오고, 그죠? 압류도 안 들어오고, 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세무 문제인데, 일단 그 신탁법상에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 등기 같은 거를 할 때는, 일단은 그 등기 신청을 할 때 지방세 납부, 보세요. 지방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 일단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등기소에 내도록 바꿨어요. 요게 지방세 기업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탈피할 목적으로 신탁 등기를 해가봐. 왜냐하면 이미 신탁 등기 되면요, 아무리 세무서라도 압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공모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를 아예 하기 전에 요 지방세 체납 증명서를 내서 세금이 있으면은 안 해주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아까 합의로 쓴다 봤었어요. 그 다음에 또 8번은 그렇죠. 신탁도 가등기 됩니다. 그것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9번에 그렇지만 이제 영리 회사가 수탁자는 안 됩니다. 그거 보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 보시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셨는데 이제 뭐 내용이 많죠. 해서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우리가 이제 수탁자가 바뀌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해서 이걸 마치